전주의 한 영화관에서 50대 남자가 심장마비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이용하는 영화관이지만 자동 심장 충격기는 없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의 아들에게 성폭행당한 여성이 전에 머물던 시설에서도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안의 한 농협에서 방제기 구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방제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양계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AI 사태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영화관에서 50대 남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이지만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없어 골든타임을 넘겼습니다. 다행히 이틀 만에 정신이 돌아왔지만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영화관을 찾았던 하완석 씨는 상영관 통로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 씨는 이 남성이 눈이 풀려 있는 걸 보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건물인 1층 백화점에 있던 의료진도 15분쯤 뒤에서야 119 구급대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119에 신고하고 환자 상태 파악해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게 된 거죠. 백화점 내 상주에 있는 의료진은 소방관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게 대략 한 15분 정도 후에. 복지부는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백화점 1층에 하나가 있지만 이날처럼 쇼핑객이 붐비는 주말에는 7층까지 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제사동계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안전시에다 요청을 하면 안전시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제동기를. 저희가 거라서? 7층 내에 보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장마비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4분이지만 결국 이를 훌쩍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직접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셨어도 언제 그게 산소가 공급이 됐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들이 도움이 됐었으면 더 빨리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다행히 이 남성은 이틀 만에 정신을 되찾아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심장 자동 충격기가 위급 상황에서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의 아들이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전에 머물던 시설에서도 같은 일을 당한 성폭행 피해자였습니다. 수년을 품고 왔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 장애인 복지시설을 감사하던 전주시는 지적장애 1급 여성으로부터 충격적인 진술을 받아냅니다. 시설 원장의 아들이자 직원인 20대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폭로였는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여성은 이미 10년 전 김제 영광의 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시설장 그리고 그 아들에 의해서 발생됐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었고요.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옮김을 당하면서 또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게 장애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거처를 옮겨 지옥 같은 고통을 품고 세월을 견뎠는데 다시 끔찍한 일을 당한 겁니다. 성폭력과 손찌검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 장애인들 중에선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는 자림원 사건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자림원 사건 이후에 우리가 그분들을 맡아서 케어하겠다라고 나선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저희가 그때 당시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그래서 수탁 기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정을 해서 해당 시설 측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도 안 해요. 거기 가기도 안 해요. 거기에 갈 일도 없는 아이야. 전에 당했던 성폭행 건과 혼돈한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때 이 얘기를 수시로 했었거든요.
과거의 고통을 덜어주고 앞으로의 억압을 막아주겠다고 나선 장애인 복지단체가 이들의 아물기 힘든 상처를 되레 덧나게 만들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부안의 한 농협에서 광역 방제기 구입을 놓고 2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 몇몇 이사들이 지금까지 규정에도 어긋나는 계약 방식을 주장하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제기 사용이 시급한 농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초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짜리 광역 방제기 한 대를 새로 구입하기로 한 농협입니다. 농협은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방식을 정했지만 몇몇 이사들이 특정 회사 제품을 수의 계약으로 사야 한다며 2년째 맞서고 있습니다. 농협이 맞다는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답변에도 이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입찰에 붙여야 한다고 지침에도 나와 있고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이사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 이러는 사이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방제기 2대는 또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센터가 경북에 있는 데다 일감이 밀리면서 열흘이 넘도록 되찾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2천만 원대 들어갔습니다. 2천만 원. 첫 번째 것이 지금 1,000만 원 들어갔고 두 번째 것도 지금 견적이 700 얼마 나왔으니까요. 병해충을 막기 위해 한창 방제기를 써야 하는 농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 방제기를 빌리다 보니 한 필지당 비용도 5천 원씩 더 들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대기자가 많아 언제 순서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농약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입장이죠. 병충해라든지 그 때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굉장한 피해가 오죠. 규정까지 무시하는 일부 이사의 고집에 수천 명의 농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양계농가에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때와는 다르게 전라북도가 살충제 달걀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가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계속된 AI 사태로 전북에서 529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살처분과 영업 손실을 이유로 축산 농가에게 696억 원의 손실금을 지원했습니다. AI 바이러스가 철새로부터 전파돼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살충제 달걀은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농가가 살충제만 뿌리지 않았더라도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만큼 1차적인 책임이 농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은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 살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약효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양계 농가들이 성급한 마음에 그런 걸 좀 사용한 일부 농가가 있는가 본데. 살충제를 살포하지 않은 농가가 전국적인 달걀 파동으로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역시 보상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양계 농장 전체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그 성분 검출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가축천연병 예방법상 저희들 살처분 보상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이 살충제 검출된 농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급 예정이 없고요. 양계 농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은 살충제 살포 과정에서 반드시 원칙을 지키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 산란계 농장의 달걀에서 추가로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어제 순창과 고창의 무항생제 인증 농가 3곳의 달걀에서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이후 다른 산란계 농장에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125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은 모두 시중에 유통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시가 시청과 구청에 책방과 전시장을 만들어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공공청사의 변화를 시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청 로비 2층에 만들어진 책방입니다. 이른바 전주 책방으로 전주 출신 작가 등 전주와 관련된 책 2,200권이 비치돼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무료로 책을 읽고 소규모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일을 보러 왔다 들르는 시민은 물론 사랑방 같다며 일부러 찾는 시민도 있습니다. 책방이 생긴 뒤로 따뜻한 사랑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친구들한테도 조금씩 짬이 낼 때는 와서 이용해라고 제가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덕진구청 1층 로비에는 미술 전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공무원만의 공간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가자 하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부드럽고 좀 진짜 내 가족같이 내 사무실같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잡기 힘든 예술가들도 무료로 제공되는 전시장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아마추어 작가들이 대관도 어렵고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비용 문제도 있는데 문턱이 낮아져서 굉장히 고맙고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쉽게 미술관을 시청 잔디광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캠핑장으로 무료 개방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공정사의 딱딱함을 벗고 시민에게 다가가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남원 시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젯밤 남원 시내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서남대 인수안을 반려하는 등 서남대 폐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서남대가 반드시 정상화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부안모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가족이 제기한 조사 과정에서의 강요와 협박이 없었고 동료 교사가 무고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교육청이 무리하게 조사했다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은 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 조사해달라며 교육부에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창과 인접한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4호기의 증기 발생기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4호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증기 발생기 안에서 4개의 이물질을 발견해 증기 발생기를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측은 한빛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에 성공한 전라북도 유치단을 환영하는 행사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응원을 보내준 전북 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연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하면서 새만금 기반 시설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쟁과 재난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7 을지 연습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군부대 등 87개 기관에서 실시됩니다. 특히 23일 오후 2시부터는 을지 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 훈련이 전북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가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50mm입니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가 내리고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아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